반갑습니다. 원불교 교화 현장에 다양한 울림을 전하는 종합 정보 프로그램 매거진 원입니다. 2021년도 2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조급함보다는 한 번 더 살피고 돌아보는 여유로움으로 11월을 살아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기 106년 11월 첫째 주 매거진 원 시작합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연결식이 10월 30일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가운데 원불교를 비롯한 4대 종단 종교의식이 치러졌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별세 닷새 만에 치러진 연결식은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10월 30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가량 거행됐습니다. 부인 김옥숙 여사와 장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 장남 노재현 변호사 등 유가족, 장례위원회 위원, 국가 주요 인사를 중심으로 50명 안팎의 인원이 참석해 고인의 넋을 기렸습니다. 연결식은 장례위원장인 김부겸 국무총리의 조사와 노재봉 전 국무총리의 추도사에 이어 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순으로 종교의식이 치러졌습니다. 연결식에는 나상호 교정원장 내정자, 이공현 문화사회부장이 참석했고 한덕천 서울교구장, 성명종 상주선원장, 양도승 여의도지구장, 박근영 화곡지구장, 노현성 서울교구 사무국장이 의식을 집례해 성주와 축원문으로 고인의 해원상생과 해탈천도를 축원했습니다. 원불교 여성회가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 함께 살림이란 주제로 제23회 전국훈련을 실시했습니다. 10월 23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13개 교구 200여 명의 원불교 여성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을 통해 전국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김명화 원불교 여성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교구마다 열심히 함께 살림 환경운동을 해줘서 감사하다고 인사한 뒤 행복한 마음, 화합하는 마음으로 계속 나아가자고 격려했습니다. 이날 설법한 한은숙 전북교구장은 원불교 여성 회원들은 환경실천 전문가를 양성하고 함께 살림 어플을 개발해 일상생활 속에서 10가지 환경실천 덕목을 점검할 수 있게 했다며 원불교 여성회가 지성이란 안목을 넓히고 영성이란 품을 넓혀서 진리를 떠나지 않는 여유로움과 속 깊은 마음 공부를 간단 없이 해나가길 부탁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변하지 않는 삶의 가치에 대한 희망 특강을 선보인 방대욱 다음세대재단 이사장은 뉴노멀이라고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미 알고 있던 것과 아직 실천하지 않은 것과의 사이를 확인 중이라며 이 간격을 좁히지 않으면 사회가 돌보지 못한 약자, 연결이 끊어진 사람들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원불교 여성들이 진짜만 바라보고 변하지 않는 가치에 집중하는 진짜 리더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부탁했습니다. 마무리 활동 보고 시간에는 각 교구 여성회장이 대표로 한 해 사업 보고와 함께 살림 실천운동 추진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훈련을 열흘 앞두고 진행한 마니또에게 받은 선물을 공개하며 서로에게 감사를 표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해제식은 홍일심 사단법인 한우란운동 이사장의 인사말과 인도 지원 사업에 대한 보고로 마무리했습니다. 서울교구 원기 106년 지역 교화를 위한 교당 연합활동 지원 사업 실행 발표회가 10월 30일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서울교구 원기 106년 동행 프로젝트로 새롭게 선보인 지역 교화를 위한 교당 연합활동 지원 사업이 10월 30일 실행 발표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안암, 도남, 송천교당 연합팀의 지역사회 기반 온 오프라인 교화 플랫폼 성북 마음학교 운영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데요. 성북 마음학교 콘텐츠 개발과 제작, 마음도서관과 마음카페 운영 등을 통해 코로나 상황에서도 지역사회에 보다 가깝게 다가가는 교당 만들기의 목표를 이뤄냈습니다. 또한 데일리 좌선, 데일리 연불 등 온라인 상시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시공간의 제약을 넘는 온라인 교화의 좋은 모델이 됐습니다. 두 번째 발표팀은 김포교당과 원불교 시민사회 네트워크가 손을 잡고 시도한 재가와 지역이 함께하는 동행 교화 모델 만들기였습니다. 어린잎 뛰놀숲, 김포 선방을 열어 지역사회와 함께 생태환경 살리기 운동을 전개해 나간 김포교당 환경연대팀은 이번 사업을 통해 환경, 문화, 놀이 등 다양한 내용으로 침체됐던 어린이 법회를 정례화했고 3040 젊은 층 교도들의 법회 참여율을 높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참여자 확대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환경 법회라는 주제의식을 살려 지역사회 어린이, 청소년, 주민들의 참여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고 사업 결과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반면 어린이 환경교육에 맞는 장소, 강사풀, 인력 지원 등의 전문성 부족에 대한 아쉬움도 돌아봤습니다. 마지막은 새로운 교화의 동력인 3040 세대를 지구연합 활동을 통해 언택트 시대의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의 새로운 교화 모델 창출을 목표로 한 화곡지구의 동행 일원가족 챌린지였습니다. 화곡지구는 3040 세대에게 맞는 가족 프로그램을 기획해 온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월별로 진행안을 만들어 화곡지구의 3040 교화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의 사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반면 3040 세대들의 자녀들 교화에 대해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3040 일원가족 챌린지에 참여한 12가족의 만남의 장을 마련해 지구연합가족들의 미래 교화의 시너지를 만들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중앙교구에서 어린이와 중고등학생을 위한 원학습 인성교육 특강을 열었습니다. 교법에 바탕한 바른 인성교육과 마음 공부를 위한 중앙교구 원학습 인성교육 특강이 10월 23일 이리교당 3층 대법당과 소법당에서 진행됐습니다. 먼저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부특강 강사로 나선 안건 멘토는 경계를 대하여 마음작용을 멈추고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해야 공부를 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잘 가꾼 인성은 어떠한 유혹, 경계 속에서도 스스로 공부하려는 열정의 불씨를 기르고 지속시켜 결실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라며 결국엔 마음을 잘 써야 공부를 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좋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천하며 공부할 때 높은 효율로 집중하는 삼박자가 맞아떨어져야 가능하다며 사리 연구에 바탕한 사고력 특강, 작업 취사에 바탕한 주의력 특강, 정신수양에 바탕한 집중력 특강을 선보여 학생들이 직접 활용해 볼 수 있도록 실질적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상생관계 공부 특강은 류혜영 멘토가 함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류혜영 멘토는 모든 관계의 주체가 타인이 아닌 나 자신임을 깨닫고 모든 관계를 상생으로 형성하는 방법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또한 협동의 단계를 4단계로 나눈 뒤 모두 다 함께 화합하여 이를 성공으로 이끌면서도 응용 무념하는 신법을 쓰는 것이 4번째 최고 단계임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협동 과정 활동, 둥근 마음 케이크 만들기 등을 통해 듣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아이들이 직접 특강의 내용을 체험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중앙교구 배연송 교구장은 멈춰서 살피고 돌이켜서 바른 행동으로 내가 행복해지고 싶은 방향으로 행동하자는데 이번 원학습 인성교육의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원불교, 기독교, 천주교, 불교 4대 종교 방송사와 국방부 군종정책과가 지난달 30일 2021 온라인 군종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코로나19로 대면 활동이 제한된 상황에서 각 부대와 스튜디오를 온라인으로 연결해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원불교, 기독교, 천주교, 불교 4대 종교 방송사와 국방부 군종정책과가 지난달 30일 2021 온라인 군종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각 종교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장병 사기를 높이기 위해 기획한 프로젝트로 지난해에 이어 10월 30일 장병들에게 힐링과 병영 생활의 추억을 선물했습니다. 방송인 김태진과 가수 설아윤이 진행자로 나선 가운데
각 부대와 서울시 마곡동에 위치한 스튜디오를 온라인으로 연결해 진행했습니다. 본격적인 퀴즈쇼에 앞서 특수부대 교관 출신인 최영재 강사의 장병들의 인성 함양을 위한 특강과 나의 사랑 가족 찾기라는 코너를 통해 화면으로나마 어머니와 아들이 만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선물했습니다. 이어진 군종장교와 함께하는 토크 퀴즈 시간에는 원불교 등 4대 종교 상식을 주제로 한 퀴즈쇼, 군종 장교들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등으로 꾸며졌습니다. 이와 함께 가수 설아윤, 솔지, 로켓펀치가 함께 축하 공연은 물론 제3회 군종 UCC 영상공모전 수상작 상영과 함께 경품 추천 등의 시간도 마련돼 장병들이 군 생활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종교에 대한 이해도 넓힐 수 있는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 5월 서울교구 교화기획위원회는 2021 문화예술일을 위한 소태산올 무료대관 지원사업 공모에 총 5팀을 선정했었는데요. 그중 한 팀인 한국 에스페란토 합창단의 아름다운 하모니가 소태산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10월 30일 소태산홀에서 특별한 공연이 열렸습니다. 바로 지난 5월 문화 콘텐츠를 발굴하고 서울교구청 소태산홀이 문화적 대중적 교화 프로그램을 담아내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획한 2021 문화예술인을 위한 소태산홀 무료대관 지원사업 공모 당선팀 중 한국 에스페란토 합창단인 아무제의 공연이었습니다. 아무제는 한국 에스페란토 협회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불교 에스페란토 회원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는데요. 에스페란토 노래와 악기 연주, 춤 등의 공연을 통해 에스페란토 문화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공연에서는 가요를 비롯해 러시아 민요, 폴란드 민요 등 다양한 곡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특히 합창곡으로 선보인 원불교 성가 187장 우리우리 은혜 속에는 이날 대표곡으로 선정됐습니다. 격려차 방문한 도진화 문화재단 박오진 이사장은 소태산홀이 문화예술인들에게 공연 기회를 제공하는 이 일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말했고 한국 에스페란토 협회 서진수 회장은 소태산홀에서 무료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원불교에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합창단원인 최현진 정토회원은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수개월 동안 연습하다가 원불교의 후원으로 무료 대관을 통해 발표회까지 할 수 있었다며 기쁨을 표했습니다. 전경옥 단장은 우리말 합창곡의 대부분을 에스페란토어로 번역해준 최대석 원무님 덕분에 에스페란토로 공연할 마음을 갖게 됐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발표회 영상은 유튜브로 제작돼 전 세계 에스페란토 사용자들에게 소개될 예정입니다. 매거진원 초대석 시간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나 혼자보다는 우리 함께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시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아마 오늘 함께 해주시는 이분이야말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이 고민에 대한 것들을 꾸준하게 실천하고 계신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사회평화협의회 운영위원이신 전시경 교도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저희 카메라 보시고 직접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올해를 마무리해가는 이런 시간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7대 종단 평신도들의 대사회 운동체인 한국사회평화협의회의 원불교 운영위원인 전시경입니다. 교단적으로는 서울본공회의 시민환경 부회장을 맡고 있고요. 여의도 교당에 나가고 있습니다. 네, 또 많은 역할들을 하고 계신데 저도 뭐 소개를 드렸고 직접 소개도 해주셨지만 한국사회평화협의회 운영위원입니다. 이곳이 어떤 곳인지 먼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한국사회평화협의회는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을 사회적으로 좀 더 확산하기 위해서 네. 2018년도에 법인으로 만들어졌고요. 네, 건강하고 조화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특히 종교인들이 먼저 참여하고 자발적으로 실천에 참여해서 네, 운동을 이끌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나답게, 가정답게, 종교인답게, 직업인답게, 사회인답게, 국민답게, 지구인답게라는 7가지의 실천 과제를 가지고 종교 간의 연대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화합과 또 상생의 모범을 보이는 것으로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한국사회평화협의회를 여쭤봤는데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을 또 이야기를 해주셔서 시작이 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또 여쭤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은 또 어떤 걸까요? 네, 우리나라 종교를 대표하는 7대 종단의 관계자들은 2014년도에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이후에 우리나라가 각종 비리와 불신으로 인해서 갈등이 굉장히 증폭되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한국사회평화협의회, 우리가 KCRP라고 네. 알고 있는 그곳을 중심으로 종교 간 협력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제가 교도들의 의식개혁 운동을 통한 사회 변화 운동의 필요성이 굉장히 네. 크게 대두되었습니다. 이런 인식을 서로 공유하면서 각 종단의 평신도 협의회, 우리로 보면 제가 교도님들이겠죠. 네, 그런 분들이 주축이 돼서 2015년도 2월에 범종교인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 선포식을 열게 됐고 그 결과로 협의체를 출범하고 또 법인으로 발전하면서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답게, 뭐뭐답게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좀 강한 표현? 어떻게 보면 또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고요. 사회적으로는 변화와 쇄신을 좀 촉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7가지 아까 종교인답게, 지구인답게 이런 말씀 해주셨잖아요. 이 답게를 중심에 둔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답게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독자적이고 대표적인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먼저 생각하게 되잖아요.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은 한국의 이제 대표적인 다종교 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50%가 넘는 종교인들이 각자가 신앙하는 종교적 믿음과 또 가르침을 기반으로 스스로 자신을 쇄신하고 또 이웃과 더불어 배려하면서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자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 각자가 자기 위치에서 제 이름값을 하자. 네,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자기가 맡은 일은 충실히 해 나가자. 이제 그렇게 되면 상호 화합하는 공동체 정신이 되살아날 것이다. 라는 믿음을 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의 슬로건은 모두 함께 우리답게입니다. 모두 함께 우리답게. 네. 조금 더 설명을 들으니까 좀 단순하게 생각했던 이 부분도 좀 쉽게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 특히 우리 원불교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해오셨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원불교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본부에는 봉공회, 여성회, 청운회, 또 청년회가 재가단체 협의회를 만들어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데요. 사업 초반에는 각 단체들이 지금까지 고유의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조금 소원해졌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부분에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 이제 그랬던 소원함을 좀 극복하고자 연대 정신의 복원에 중점을 뒀었고요. 이제 각 지역별 실천단 발대식을 개최하면서 상호 이해하고 협력하는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감사자람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네. 네, 감사자람은 감사해요, 사랑해요, 잘했어요, 함께해요인데요. 우리 원불교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의 실천 강령이 이 감사자람이고요. 이제 2017년도에 처음으로 4개 단체의 교구 임원들이 전부 한 자리에 모여서 원불교인 답게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었습니다. 이런 연대를 바탕으로 이제 소소하게는 그동안 여성들의 몫이었던
교구별 김장, 네네. 김장에 이제 청운회원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등 그 타 단체에 대한 관심과 또 협력이 원활해지는 그런 변화들이 있었고요. 대외적으로는 이제 2018년도에 한반도 평화다짐 걷기 대회 참여라던가 또 2019년도에는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 실천 캠페인으로 전주에서 그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저희가 그 콘서트를 또 성황리에 네. 마쳤어요. 또 그 해에는 특히 스마트폰을 잠시도 손에서 놓지 않는 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스마트심 운동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제 원광 정보산업고등학교 학생들이 스스로 준비하고 또 참여하면서 자신에 대한 성찰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전해 듣기도 했습니다. 네. 또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혈액 부족 때문에 그 심각한 위험에 처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는 네. 것을 알고 각 종단들이 생명 존중 헌혈 캠페인을 진행을 했었어요. 네. 또 우리는 원광고등학교 학생들이 너무 열심히 참여해줘서 그 네. 참여 열기가 단연 으뜸이었습니다. 네. 올해는 함께 나누는 훈훈한 세상을 주제로 지난 10월 30일 날 부산에서 노숙인과 어려운 지역 주민들께 도시락과 생필품 배낭 나눔을 또 잘 진행을 했습니다. 네. 정말 뭐 시간 더 드려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 정도로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데 저희 내부적으로 뭐 봉공회, 청년회, 여성회, 그리고 청운회까지 해서 정말 많은 활동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 다양한 활동들의 결국에 하나로 모이는 궁극적인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전에도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지만 우리가 정말 목표로 하는 가치 어떤 걸 의미로 둘 수 있을까요? 그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의 최종 목표는 그 각자가 신앙하는 종교적 믿음과 가르침 속에서 스스로 자신을 쇄신하고 또 이웃을 배려하면서 더불어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자는 것인데요.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마 참회와 쇄신인 것 같습니다. 그 운동명이 권유형인 답게 살자. 네네. 네, 답게 살자가 아니라 내가 먼저 실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답게 살겠습니다. 인 이유가 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은 먼저 자신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본래의 나를 찾고 또 실천을 통해서 소통해 나가겠다는 우리들의 다짐이고 또 종교인들이 먼저 나서서 각 종단의 울타리를 넘어서 서로 존중하고 협력을 통해서 밝고 또 건강한 사회로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또 전체적인 다짐이기도 하고요. 또 이러한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상호 존중과 배려 또 협력이 주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또 가치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개개인 모두가 또 변화하는 모습들을 계속 노력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잠깐 설명을 해주셨지만 정말 최근이었잖아요. 얼마 전에 부산역 광장에서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도시락과 생필품 제공을 또 해드렸다는 얘기 해주셨습니다. 이 역시도 함께 의미를 또 찾아가는 활동 중에 하나겠죠? 네, 이웃사랑 실천 나눔 행사는 지난달 30일 코로나19 거리 두기 지침에 따라서 갑자기 장소가 두 군데로 분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부산역 광장에서 저희가 이제 한 4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큰 규모다 보니까. 그래서 그 원불교 부산 봉공센터 거기에서 이제 두 군데로 인원을 분산해서 진행을 하게 됐었는데요. 부산역은 주로 노숙인 분들께서 많이 찾아오셨고 봉공센터에는 인근 지역의 독거 어르신 등이 이제 많이 찾아오셨습니다. 도시락과 생필품의 배부를 12시부터 했는데요. 거의 11시 조금 지나서부터 이제 줄을 한참 동안 서 계셨었어요. 이제 이런 그 참여자분들께 특식 도시락 그리고 이제 텀블러, 수건, 양말, 치약, 칫솔, 비누, 샴푸, 마스크 너무 많죠. 이런 물품들이 들어있는 배낭을 함께 나누어 드렸어요.
그래서 그 도시락에는 제육볶음에다가 그 거의 제 손바닥만한 떡갈비를 네. 탁 얹어서 드렸는데요. 이제 도시락을 고맙다고 이제 하면서 받아가셔서 맛나게 드시는 모습을 보면서 네. 사실은 행사가 서울하고 부산으로 나눠서 진행이 되다 보면 이제 그 기획은 서울에서 하고 네네네. 실제 행사는 부산에서 하다 보면 이제 준비하는 사람들 어려움이 그쵸. 사실 없다고는 못 네. 하거든요. 근데 물리적인 거리가 또 있다 보니까. 네, 네. 근데 어르신들 모습을 뵈면서 이제 음. 그런 어려움들이 별거 아니었구나 음.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또 이제 저희가 내부적으로 본다면은 이 행사를 하기 전에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기부 물품이 제대로 모이지 않으면 어떡하지? 네네. 네, 이제 그런 걱정이 있었었어요. 그래서 타 종단에서는 이제 이런 이유로 개별 기부를 받지 않고 그 종단 소속 단체들로부터 현물 기부를 네. 받으시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각 단체와 이렇게 신문 등의 광고가 나가고 나서 진짜 교당하고 교구에서 엄청난 물품이 저희 정말요? 네, 쏟아져 마음들이 들어오기 정말, 네,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염려는 어디로 갔는지 없어지고 종류별로 뒤섞인 저 박스들의 물품들을 어떻게 정리할까? 네. 이제 또 그게 새로운 숙제거리가 네, 또 다른 고민이 또 생겼네요. 그랬었는데 이제 본공회 여성회 청운회 회원들께서 그 서울교구 사무국 앞에 그 넓은 로비에서 물품 분류를 했는데 그 텀블러를 제외한 거의 모든 물품이 네. 그 목표 수량을 넘어섰었어요. 네. 사람 손이 얼마나 무섭던지 처음에는 막막했던 일들이 어느덧 끝이 보이면서 그 완성된 배낭들을 이제 부산으로 옮기기 위해서 네네. 또 이제 패키징을 하는데 그 모두의 얼굴을 비추던 그 환한 감사함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지금 교수님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시면 그대로 느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날이 어떻게 진행이 됐고 정말 현장 분위기까지도 잘 들을 수 있었는데요. 사실 이런 활동들을 보면서 우리 종교인들은 뭐 물론이지만 일반인 분들도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일반 또 대중들이 종교에 대한 생각들은 여전히 좀 어려움도 많이 있는 편입니다. 우리 교도님이 생각하는 종교다운 종교 혹은 종교인답게는 어떤 의미를 또 가지고 있을까요? 사실 저희 집만 해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저하고 네. 어머니하고 두 사람이에요. 정말요? 네. 그래서 다른 가족들한테 공을 드린다고 드리는데도 시큰둥한 걸 보면 네. 그 종교에 대한 배타적 감정이 쉽지 않죠. 네, 확실히 널리 퍼져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번에 생각을 해보면서 그 긍정적 경험이 네.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와 종교인들이 그 스스로의 종교적 믿음과 가르침을 기반으로 또 공동선을 향한 네. 그런 화합과 협력적인 모습을 실천적으로 보여준다면 그 탈종교적인 흐름이 금방 개선될 수는 없겠지만 희망을 꿈꿀 수는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특히 무엇보다도 자신을 높이면서 스스로를 그 배타적으로 만드는 종교의 모습은 지양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공동선을 향한 그런 다양한 활동들이 모이면 결국에 또 많은 분들에게 또 마음의 울림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답게 살겠습니다. 활동 주제가 제자리 찾기 캠페인을 통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이라고 이제 전해 들었습니다. 이 주제를 어떻게 또 선정하게 됐는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자리 찾기 캠페인은 코로나19 상황이 네.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지금 장기화되고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지역사회의 유대감이 사라지고 또 당면한 과제인 환경 보전에 대한 것들이 부상하고 또 공동체 의식 등의 이제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 그
굉장히 중요한 일들로 네. 지금 이제 떠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종교인들이 먼저 사회적 책임에 앞장서서 이제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시작한 운동입니다. 그래서 그 실천 덕목으로는 가정 생명, 정의 평화, 네. 기후 환경, 소통 치유의 4가지로 그 실천 덕목을 정하고 지난 8월에 그 4대 실천 덕목에 대한 실천 사례 발표회를 네. 저희가 그 줌으로 네, 진행을 했었습니다. 또 이웃 종교에 대한 이해를 네. 높이고자 종교 성지 방문이 예정되어 있고 12월에는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탄소 중립 실천 캠페인으로 그린 콘서트와 탄소 중립 체험 부스를 네. 운영하는 네, 캠페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이달이죠. 이제 11월 1일부터 우리가 단계적 일상 회복이 이제 시작이 되죠. 아무래도 올해 제자리 찾기라는 이 캠페인도 좀 잘 마무리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내년에는 또 어떤 계획 중이신지 궁금합니다. 한국사회평화협의회는 그 초기에는 좀 선언적이고 네. 그 종단 간의 이해와 협력을 주된 사업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현재는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사회적 요구에 그 보다 실천적으로 부응하고 참여하는 것으로 그 사업의 방향을 전환하고 있고요. 2022년도에는 2년 동안 진행을 하지 못했던 이제 이웃 종교 회원들이 함께 네. 다 모여서 이제 저희가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 세미나를 매년 진행을 해왔는데 네. 이제 못 해와서 아마도 내년에는 그 세미나를 진행을 하게 될 것 같고 네. 또 올해 사업의 기조를 이어가면서 이웃사랑 실천 사업과 또 보다 실천적인 탄소 중립 캠페인이 주된 사업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년에 또 활동도 많은 분들 또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오늘 함께하는 동안 저도 어떻게 하면 답게에 대한 의미를 좀 계속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어려운 것 같아요. 나답게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나다울까? 혹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가장 좋을까? 뭐 여러 가지 자문자답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분들 만나시면 어떤 얘기 해주시겠어요? 우리 진행자 네. 님처럼 네. 저도 역시 나답다는 것, 또 나답게 산다는 것은 네. 끊임없는 숙제거리입니다. 괜찮은 거죠? 저도 이렇게 계속 고민이 되는 게 당연할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답다는 것이 현재 완료형이 아니고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지금 현재의 모습이 완성된 도착점이라면 그 개선 발전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러면 삶이 얼마나 숨차고 또 길을 쓰면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모양 지어진 네. 자신에게 너무 매몰되지 말고 그 미래에 되어지고 싶은 나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 나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최종 목적지로 가는 길을 잃지 않고 네. 잘 나가고 있나? 그것에 대한 스스로의 답을 찾으면서 길을 찾으시면 네. 내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네. 교도님과 저희가 함께 또 계속해서 고민을 해보면서 이야기 또 나눠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정말 다양한 어려움들이 정말 많이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공존하고 조금 더 행복한 세상을 나아가기 위해서 처음에 또 초반부에 말씀을 해주셨던 모두 함께 또 우리답게 살아가는 이 부분을 좀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을 같이 실천하기 위해서 개개인들의 또 참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참여를 또 이끌어내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카메라 직접 보시고 메시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는 사실 우리 사회에 굉장히 커다란 그늘을 드리웠잖아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수많은 감사와 또 은혜가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또 알게 했습니다. 이번 생필품 나눔 행사를 진행하면서 우리는 모두 무엇인가를 함께 하고 싶어 하고 또 함께 나누고 싶어 한다는 것을 더욱 선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 연결되는 삶 속에서
서로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보듬을 때 우리는 선하고 은혜로운 세상을 향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은의 곡물인 스스로를 잘 챙기시고 세상과 더불어서 협력하고 실천하는 삶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네, 좋은 메시지 감사합니다. 무엇이든 일시적인 게 아니라 꾸준하게 나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국사회평화협의회 그리고 답게 살겠습니다. 이 운동본부야말로 우리 공동체 회복과 그리고 평화로운 미래를 위해서 애써주신 모습이 참 든든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희도 관심 가지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북교구 청년회가 함께하는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생명 나눔 환경 페스티벌 랜선장터 당근마트가 11월 20일 오후 5시 전주교당 대각전과 온라인을 통해 진행됩니다. 수익금 전액은 전북교구 청년회 이름으로 환경연대 또는 청운숲 조성 사업에 기부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중앙교구 제18회 아하데이 나눔축제에서 웃는 얼굴 사진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웃음이 있거나 웃음을 주는 사진이라면 익산 시민 누구나 공모 가능하며 접수 기간은 11월 15일까지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월동 준비를 하죠. 우리 마음도 온도를 더욱 높여야 할 때가 바로 이맘때일 텐데요. 이웃을 향한 사랑과 관심, 타인을 위한 배려와 나눔의 열기로 따뜻한 시간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거진원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